안녕하세요. 공주타로입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혹은 잘 되고 싶은 상대방의 이상형과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해서까지 타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라고 하면 짝사랑하는 사람, 현재 썸을 타고 있는 사람, 혹은 더 나아가 깨진 썸, 그리고 재회를 하고 싶은 사람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혹은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도 내가 아직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떻게 해줘야 좋아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가 있는데요. 질문 자체에 집중을 해주시거나 혹은 생각나는 상대방을 떠올려 주면서 제일 뽑고 싶은 카드 하나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카드를 뽑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께서 떠올리신 상대방은 좋게 말하면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잘 들어주고 반영해주는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한 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보통은 줏대 없고 우유부단한 사람? 나는 싫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꼭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우유부단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잘 기울여준다 라는 것의 반대편에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 라는 속성이 있을 텐데,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본인의 뚝심이 있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확 이끌어줄 것 같은 면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내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견이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연애를 할 때에는 내 의견을 잘 들어주고 반영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소 답답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만남을 이어가는데 아주 큰 문제가 될 만큼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성은 조금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이 속성과 어울려서 본인 스스로가 감정적이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인 것도 있지만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상대방은 굉장히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센서티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분의 외모적인 이상형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분은 섹시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라고 합니다. 제가 리딩을 할 때 섹시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노출이 많거나 대놓고 섹시하게 표현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의미만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게 흰 티에 청바지만 입었는데 전체적인 룩을 봤을 때 굉장히 섹시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꼭 노출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한 포인트, 귀걸이라던가 목걸이라던가 신발, 가방 이런 데서 그런 포인트를 주실 수도 있고, 메이크업이라던가 헤어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섹시함을 표현할 수 있겠고, 코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꼭 많이 노출을 하고 보여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셉이나 코디를 맞출 때 이 사람이 이런 방향성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이성의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외모를 그렇게 많이 보시는 타입은 아니라고 해요. 물론 외모를 아예 안 보는 사람은 없겠죠. 꼭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 본인의 스타일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외모를 다들 보긴 하지만, 이분은 그 중에서도 외모를 좀 안 보는 타입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외모를 어떻게 꾸며서
이 사람에게 맞출까라는 것보다는 이후로 나올 이 사람이 어떤 성향에 끌리나 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성향적인 측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적극적인 사람에게 끌린다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분은 연인과 굉장히 많은 시간, 많은 추억을 쌓는 걸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귀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다양한 곳에 가고 싶고, 다양한 걸 하고 싶고, 다양한 걸 먹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번 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활동적이고 나는 당신과 뭔가를 많이 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쌓는 게 이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카드를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본인을 휘어잡을 줄 아는 사람에게 끌린다라고 보여져요. 휘어잡는다는 게 1번 분 마음대로 하라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또 먼저 솔선수범하고 이 관계를 좀 더 좋은 쪽으로 끌기 위해 충분히 의지를 가진 걸 어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다소 우유부단하고 타인의 의견을 잘 따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본인을 그렇게 이끌어주고 본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잘 빠지는 타입이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구나. 이런 부분을 감정으로도 크게 느끼기도 하고요. 1번 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큰 걸 바라는 편은 아니에요. 굉장히 대단하고 크고 스페셜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어떻게 하고 얼마나 적극적인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잘 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대한 중점을 맞춰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공략법,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게 잘 먹히는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크고 작은 이벤트를 많이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벤트라는 것도 꼭 거창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선물, 10,000원 이하대의 선물을 갑자기 해준다던가 상대방이 뭐가 예쁘다 했고 갖고 싶다 했던 걸 깜짝 선물을 해준다던가 혹은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평소에 자주 하지 않는 말을 툭 하고 한번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벤트보다는 깜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아요. 이 사람은 쉽게 잘 감동받고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본인에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깜짝으로 뭔가를 해주거나 표현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감정에 있어서 상승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뜻 보면 쉬운 듯 하면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도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향한 애정을 더 키우기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조금씩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1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께서 떠올린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본인 주장이 강한 편이라고 해요. 본인의 고집도 있고 의견이 강하기도 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좀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언뜻 보면 고집쟁이고 굉장히 다른 사람 말도 안 듣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그만큼 책임감도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인연을 맺거나 연인이 되면 그 사람을 쉽게 저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한 책임감을 느끼고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무턱대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의견만 맞다고 떼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런 확고한 신념 아래에서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좋게 되기 위해서 나름의 맞다고 생각되는 방향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상대방이 굉장히 현명하고 책임감 있고 올곧고 어른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의외로 여린 구석이 있다고 합니다. 연애에 있어서는 능숙한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책임감 있고 본인이 잘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방향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연애를 많이 하고 굉장히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어리숙하기도 하고 약간 어설프기도 한 것에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속 알맹이는 이렇게 단단하기도 하고 좀 강인한 모습이 있지만 그게 아직은 잘 연글지 못한 순수한 면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그럼 이상형, 외모적인 부분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봤을 때 이분은 다소 외모를 보는 편이라고 합니다. 외모를 아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첫 인상이라던가 호감을 처음 가지게 되는 순간 이런 부분에 외모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외모가 나의 스타일인가, 나의 이상형에 가깝나 이런 부분이 처음 두 분이 시작하거나 호감을 가지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귀엽고 아기자기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은 오히려 좀 시원시원한 스타일을 좋아하신다고 해요. 상대방이 남자일 경우에는 키도 크고 스타일리시하고 시원시원한 그런 외향적인 걸 좋아하고 상대방이 여자인 경우에는 반대로 체격이 조금 크고 그러면서 옷도 신경 써서 잘 입고 너무 귀엽거나 댄디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께서 꾸미거나 이분을 만나러 갈 때 코디를 하거나 할 때는 전체적으로 너무 어려 보이거나 너무 귀여운 쪽으로는 맞추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성향적으로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가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감정적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감정적이라는 게 막 감정을 아무 때나 표출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고집이 조금 있지만 본인이 책임을 다하고 관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책임지고 잘 하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주고 지지해주고 잘 표현해주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분도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재미있게 행복하게 추억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뭔가 연애를 한다는 게 누구 한 사람이 뭔가 어떻게 해나가고 이게 아니라 서로가 같이 화합하고 잘 어울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만나는 상대방도 나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행복한 시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소중함을 아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정 표현이 많은 사람에게 잘 끌리는 편이라고 해요. 본인이 다소 애정이나 감정에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주 안 하는 편도 아니지만 그런 걸 능수능란하게 하고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연애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만나는 상대방까지 그래버리면 우리의 연애는 너무 밋밋해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눈길이 가고 호감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어린애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어린애라는 것은 떼쓰고 앙탈 부리고 이런 어린애가 아니라 본인이 아무래도 연애에 있어서 조금 더 주도권을 잡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상대방도 똑같이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별다른 매력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대신에 본인이 훨씬 더 보듬어 주고 싶고 잘 해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굉장히 잘 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분께서 상대방을 봤을 때 상대방이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게끔, 뭐라도 더 나서고 싶게끔 이렇게 행동을 해주시면 이분은 굉장히 그런 부분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분도 챙겨줘야지, 내가 이거 하나 더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라도 막 더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을 공략하기 위한 약간의 공략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한텐 칭찬이 최고라고 해요. 얼핏 보면 굉장히 본인 중심 잘 잡고 무게감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약간은 어리숙하기도 하고 연애에 있어서 능수능란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속성에 맞춰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좀 뭔가 책임감 있고 묵직하고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리숙하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마구 칭찬해 준다면 이 어리숙하고 약간 소년 같은 사람이 만족을 하겠죠. 나의 이 모습을 알아봐 주는구나. 내가 노력한 만큼 칭찬을 해주는구나. 이런 것에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잘하고 되게 사소한 건데 뭐 하나 나한테 해준 게 있다. 이러면 굉장히 오버해서 고맙다고 해줘도 괜찮고요. 이 사람 되게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운 짐을 잘 든다던가, 책을 잘 읽는다던가, 재미있는 영화를 잘 찾아낸다거나, 정말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어쩜 그런 거를 잘 하냐, 너무 멋있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시면 상대방이 이번 분에게 넘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이 떠올리신 상대방은 굉장히 사랑꾼이라고 해요. 본인이 사랑을 굉장히 표현할 줄도 알고 잘 해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굉장히 표현도 많이 하고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줄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약간의 치명적인 단점은 약간의 금사빠 기질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굉장히 힘들게 신중하게 하는 편이라기보다는 잘 빠지고 잘 들어가고 잘 이입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속도가 느리기보다는 빠른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은 타입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속성으로는 이분이 사랑꾼이고 굉장히 표현을 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에 비해서 굉장히 평소에 좌절감도 잘 느끼는 편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빠졌어요. 사랑에 빠지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피드백이 오지 않거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쉽게 실망을 하고 쉽게 좌절을 느끼는 타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에 있어서 지속성이 좀 짧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애라는 게 꼭 좋은 순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힘든 것을 순간적으로 버티기 힘들어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확률상 연애를 아주 길게 하기보다는 그 지속성이 좀 짧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외모적인 이상형은 어떤가,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 끌리는가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분은 매력적인 사람에게 끌린다라고 합니다. 매력적이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죠. 여기서 제가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봤을 때 TV에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외모가 빼어나요. 그런데 왠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 한 번씩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외모가 괜찮다, 외모가 빼어나다고 잘 알려지거나 유명한 스타는 아니에요. 근데 앞에 나왔던 정말 외모로 빼어난 그 사람보다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제 스타일에 가까운 그런 경우 있었죠. 이분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절대적으로 외모가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거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봤을 때 본인 스타일이고 본인 눈에 들어오고 본인이 느끼기에 매력적인 사람에게 잘 꽂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있죠.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어떤 외적 부분에 매력을 느끼는가? 그 부분은 바로 잘 웃는 사람, 밝은 사람, 긍정적인 기운이 외모나 분위기에서 풍겨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정말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혹은 너무 잘생겼는데 잘 웃지 않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냉미남, 냉미녀 스타일이에요. 반대쪽은 그렇게 외모적으로는 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생글생글 웃고 있고 밝은 기운이 주변에 잘 나타나요. 그러면 이분은 망설이지 않고 두 번째 분을 선택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외적인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나? 성향적인 이상형을 보면 전체적으로 밀당을 잘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한결같이 본인한테 잘 해주기만 하는 것보다 또 반대로 한결같이 본인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보다 그것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밀당하는 사람에게 잘 끌리는 타입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타입이긴 한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사랑꾼이기도 하면서 또 사랑에 있어서 쉽게 실망과 좌절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럴 때 당겨주고 이럴 때 밀어주면 이 사람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밀당을 잘 하는 사람, 본인,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각 많아지게 하고 뭔가 더 잘하고 싶고 이 연애를 잘 유지하고 싶게끔 만드는 사람에게 끌려요. 그래서 한때는 애정 표현도 잘하고 뭔가 두근거리게 해주고 본인한테 막 적극적으로 해주는 사람이었다가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차분해지고 마냥 표현해주는 게 아니라 약간은 쌀쌀맞게 굴기도 하면서 또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동시에 가진 사람에게 이 사람은 끌린다라고 해요. 밀당이 사실 저는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죠. 그런데 이런 타입을 가진 사람에게는 꼭 엄청난 밀당이 아니더라도 약간씩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하기는 해요. 이 사람이 이 모드이냐, 이 모드이냐, 어떤 모드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는 사람에게 잘 끌려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공략을 하면 혹은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3번 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3번 분께서 상대방을 공략함에 있어서 공략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라 라고 해요. 이분은 사랑꾼 기질이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정이 드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뭔가를 할수록 애정이나 호감이 생기는 타입이기 때문에 3번 분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최대한 본인을 많이 노출시키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실 수 있다면 두 분이서 같이 좋은 시간, 좋은 추억을 많이 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밀당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면 더 이상 금상첨화가 따로 있지 않겠죠.
3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께서 떠올린 상대방의 특성을 먼저 보자면 이분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본인이 뭔가 목표를 정하고 하고 싶은 게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을 보고 살피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에 가깝다라고 해요. 그러면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러면 망설이고 신중하고 뭔가 시간을 들이고 이러기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에 가깝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면모가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 나갈 때도 무턱대고 혹은 무모하게 감정에 이끌려서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략을 세우고 그때그때 맞게 상황 파악을 잘 해가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적극적이다라는 말만 들으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 감정대로 행동할 것 같은 사람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행동하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가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보다는 이성을 더 많이 사용하고 객관적이고 실용적이고 뜬구름 잡지 않는 사람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게 살짝 약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감정이라는 걸 듣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그거를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에 가깝지 않나 이런 특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분은 외모적으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어떤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가로 봤을 때 조금은 여리여리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남자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여리여리한 스타일을 좋아하시고 만약에 여자분이시라면 너무 체격이 크고 키 크고 덩치 있는 사람보다는 슬림한 스타일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약간 너무 크고 막 스타일리시한 것보다는 조금은 아기자기한 거를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옷을 입더라도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스타일로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얼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강하고 세고 개성 있는 스타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온화한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꾸미실 때에는 옷도 그렇고 뭐 화장이나 머리도 그렇고 너무 튀게 하시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과 다르게 개성 있게 하시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을 추구하시고 그 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귀엽기도 하면서 여리여리하게 그렇게 꾸미고 나가시면 상대방에게 외모적으로 어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은 그러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이 세 개의 카드가 제각각이라서 따로따로 제가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명한 사람에게 끌린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대체적으로 이성적이고 사고형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 너무 객관적이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전혀 끌리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현명하고 또 자기랑 똑같이 이성적이고 지식이 많고 이런 모습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타입이라고 해요. 또 다른 특성이라고 한다면 본인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사람에게 굉장히 이끌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4번 분과 상대방의 집이 좀 위치가 멀어요. 그러면 4번 분께서 상대방을 보러 상대방 집 근처까지 와준다. 이런 노력을 굉장히 크게 치는 사람이에요. 4번 분이 자기의 어떤 귀찮음도 이겨내고 시간을 더 할애해서까지 본인 근처로 와줬다. 이런 거를 굉장히 나를 위해서 노력해줬구나. 감동받고 그 자체를 굉장히 본인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죠. 뭐 이쪽으로 와주는 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감동을 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는 게 되게 큰 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뭔가를 해준 그 포인트에 감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도 어필하는 사람, 노력해주는 사람, 그런 걸 정성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잘 가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고 해요. 이거는 앞서 다른 번호에서도 좀 많이 나왔는데 앞서 나왔던 다른 번호들과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그 순간만 즐겁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지금 좋고 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4번 분께서 다음에 다시 만나자. 다음에 뭐 같이 하자. 우리가 언제 또 무언가를 하자.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잘 끌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와 다음번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다음번에 만날 것을 어필하는구나. 이런 것에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인 사이가 아니라 썸이라던가 짝사랑이라고 하신다면 그 다음 만남을 은연중에 기약하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나아가 몇 년 뒤에 우리가 뭘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 미래를 함께 할 사람,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공략법은 어떤 게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상대방은 타인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잘 끌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타적이다라는 것에는 그 상대방 본인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에게 노력하고 약간은 희생하는 모습에 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의 연장선의 공략법인 것 같아요. 4번 분께서 본인만 챙기고 본인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 베풀어 주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 주는 모습에 이분은 굉장히 매력을 느낄 거고요. 그것을 상대방에게 적용을 잘 시키면 더더욱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방에게 노력해주고 이런 모습을 꾸준하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꾸준하게 어필을 하면은 상대방 쪽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들께서 떠올리신 상대방의 특성이나 성향을 보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어떤 책임감이냐고 하면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쉽게 끝내지 않아요. 단순히 권태기가 온다던가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끝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전 연애에 장기 연애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좋게 생각하면은 한 번 연애를 하거나 맺은 인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잘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혹시나 본인이 좋아하는 감정이 예전 같지 않거나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티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이분이 만약에 이별을 얘기했었다. 과거에 본인이 먼저 이별을 얘기한 경우라면 정말로 감정이 다해서 더 이상 노력을 해도 안 될 경우에 했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에 있어서도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연애를 전반적으로 해나가거나 관계를 쌓아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본인이 솔선수범하고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본인이 모든 걸 다 끌고 가려고 해서 억지로 하고 힘든데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나가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고요. 후회 없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연애를 하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잘 해줍니다. 본인이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잘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연애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장기 연애로 이어지실 가능성도 높고 상대방이 5번 분에게 굉장히 잘해줄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외모에 끌리는가? 외모적인 이상형을 봤을 때 개성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개성이라고 해서 빨간색 티에 노란색 바지를 입고 파란색 신발을 신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각자 개인의 특이한 개성, 특별한 개성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꼭 정형화된 미인, 미남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어울리게 개성 있게 잘 꾸미는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좀 평범하게 본인의 특색 있지 않고 뭔가 주변에 따라가는 스타일을 해오셨다면 이제는 본인 컨셉에 맞게 본인의 특징에 맞게 꾸미는 게 상대방에게 어필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튀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체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다리가 예쁜 사람은 조금 더 다리가 부각되는 바지를 입는다던가 혹은 상체가 마르신 분들은 상체가 마른 것을 조금 더 어필하고 하체를 조금 감춘다던가 하는 식으로 본인에게 잘 맞게 본인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해나가는 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좋게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분은 전체적인 조화를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 코, 입이 예쁜데 따로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예를 들면은 눈이 굉장히 큰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다른 부위와 조금 조화가 덜 되더라도 눈이 큰 게 내 이상형이기 때문에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특징적인 부분만 예쁘고 특징적인 부분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모, 얼굴도 그렇고 전체적인 스타일도 그렇고 조화로운 걸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 나름의 개성이나 특징을 잘 살리는 코디를 하시되 너무 조화롭지 못하게 하시기보다는 이런 스타일링을 하시면서 조화롭게 하는 게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외모적으로 맞추긴 조금 어려워요. 좀 까다롭죠. 개성이 있는데 조화로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이분들을 만나거나 이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가실 때에는 코디나 스타일링, 화장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하고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해나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 어울리면서도 조화가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부터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가? 성향적인 이상형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좀 자신감 있고 자존감 높은 사람에게 끌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줏대 없고 뭔가 짓눌려 있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한테는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부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여유로운 사람에게 끌린다라고 합니다. 여유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뭔가 조급하고 촉박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한테는 끌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기 때문에 본인을 편안하게 해주고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라고 합니다. 느긋하면서도 전체적인 포용력도 넓고 스스로가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특성은 이분은 억지로 하는 것, 어거지로 하는 것 이런 걸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장이 너무 강한 스타일은 끌리지 않는다고 해요. 어느 정도 주변의 흐름에 맞출 줄도 알고 분위기도 잘 맞추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에게 끌린다라고 해요. 이거를 적용시켜 보자면 본인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본인에게 잘 어울리게끔 행동해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존감 높고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오버해서 굉장히 내가 자신감 있는 사람이야. 이 부분을 어필하면 좋겠죠. 이분은 좀 반짝반짝 빈다고 스스로가 자신감을 뿜뿜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매력을 느껴요. 저 사람 스스로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네? 매력적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분들께서 오버해서라도 내가 굉장히 자존감 높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한테 심하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불안하고 자존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한테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매력이 없어 보이게 돼요.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신감 있고 본인 스스로가 여유가 있는 사람, 그렇지만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고 잘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상대방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공략하는데, 상대방에게 어필하는 데 있어서 공략법 이런 걸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연을 만들고 감정을 키우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억지스러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약속을 잡거나 연락을 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억지스럽고 뭔가 너무 무모하게 행동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공략을 하라고 합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나를 많이 노출시키고 연락도 이유가 있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연락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사실 조금 어렵죠.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부자연스럽게 되고 억지스럽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을 신경 써라. 무조건 자연스러운 환경에만 노출시켜라 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부담을 가지시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을 하되 그 안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 게 좋죠. 자연스럽고 우리가 억지로 해나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인연이다 라는 거를 어필을 하면 상대방은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 편안함 속에서 5번 분에게 매력을 느끼고 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